이번 시간에는요, 회전체를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기둥과 원뿔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구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자르던지 간에 무조건 원이 나오기 때문에 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원기둥과 원뿔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단면이 생기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겨냥도를 그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그릴 수 있죠. 요거 못 그리면 안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원기둥부터 살펴볼 건데요. 원기둥의 겨냥도를 그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가운데 축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이는 선은 실선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생긴 원기둥의 겨냥도가 생기는데, 일단 단면의 모양 중에 첫 번째로 볼 것은요. 회전축의 수직한 평면으로 자를 경우에요. 회전축의 수직한 평면. 그러니까 회전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수직한 평면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단면이요 구입니다. 구. 아, 구랜다. 원입니다. 원. 그쵸? 자, 원인데 이 단면의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보세요. 단면의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원의 모양이 바뀌지는 않죠. 항상 합동의 원이 나와요. 이거를 위에서 바라보면 정확하게 원이라는 걸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단면의 모양이 원이 되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축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는 경우입니다. 지금 회전축과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쵸? 어느 쪽에 가든지 가든 어느 쪽에 가든지 간에 항상 직사각형의 모양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해도 직사각형의 모양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죠. 자, 물론 이렇게 딱 정확하게 가운데를 잘랐을 때도 직사각형 모양이 돼요. 자, 방향을 회전시켜 보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중간을 비스듬하게 자르는 경우. 그러니까 회전축이 수직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자른 경우입니다. 비스듬하게 자른 경우는 단면의 모양이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타원 모양이 나와요. 타원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원이 아닙니다. 이게 원이 아니라 타원 모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뀌다가 수직이 되는 순간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수직이 되는 순간은 원이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순간은 원이 되는 거고, 그죠? 수직이 아닌 경우가 되면 이렇게 타원 모양이 나옵니다. 타원 모양. 타원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면이 자르는 면이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다 보면 무슨 모양이 나오다 보냐면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생겨요. 잘리는 부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타원인 단면이 가다가 잘려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요것만 따로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살펴보면은 요런 식으로 잘리는 경우, 요런 식으로 잘리는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타원이 잘린 모양이 나옵니다. 그쵸? 타원이 잘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닥은 직선인데 여기는 타원 모양이 나오는 거죠. 원이 아닙니다. 타원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를 이동시켜봐도 타원 모양이 나와요. 그쵸? 이렇게 잘린 타원 모양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서 잘리는 부분이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이게 사다리꼴이 아니에요. 지금 위와 아래가 잘린 타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도 잘려 있고 아래도 잘려 있는데 여기 옆에가 직선이 아닙니다. 곡선이에요, 곡선. 그래서 위와 아래가 잘린 타원의 일부분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은 원기둥의 단면은 지금 거의 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뿔의 단면을 해볼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원뿔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선은 점선 처리를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뭐부터 해볼 거냐면은 회전축의 수직한 평면으로 자를 때를 해볼 거예요. 회전축이 수직한 평면으로 자르면은 단면이 뭐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회전체는 회전체의 수직한 평면을 잘랐을 때 항상 원이 나와요. 이게 타원 모양이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그렇죠. 원 모양이죠. 원 모양인 게 확실하죠. 얘가 위치가 바뀐다 하더라도 물론 얘는 원기둥과 다르게 원의 크기가 달라지기는 합니다. 원의 크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원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전축의 평행한 평면을 우리가 그려볼 건데 요거는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에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단면이 정확하게 뭐가 나와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쵸? 단면의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회전축이 평면에 포함될 때는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만약에 점이 이동을 하잖아요. 회전축에서 조금만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자 보세요.
단면의 모양이요 직선 모양이 아니라 곡선 모양이 나와요. 그쵸? 곡선 모양이 나오죠. 여러분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절대 직선이 아닙니다. 이게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회전축을 포함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경우만 직선이 되고 단면이,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뭐가 돼요? 그렇죠. 요렇게 바닥은 요렇게 직선이고 여기는 이렇게 곡선 모양인 요렇게 생긴 스무스하게 생긴 단면의 모양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뭐 해볼 거냐면 요렇게 비스듬하게 잘린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비스듬하게 한번 자르면 원기둥이랑 마찬가지로 타원 모양이 나와요. 타원 모양 확인해 볼까요? 자, 단면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타원 모양이죠. 타원 모양. 그쵸? 그래서 요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면은 타원 모양이 나옵니다. 타원 모양. 타원 모양이 나오는데 타원 모양도 나오고 이게 조금 자르는 곳을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결과적으로 단면이 무슨 모양 나와버려요? 그렇죠. 잘려진 타원 모양이 나오죠. 그렇죠? 잘려진 타원 모양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를 다른 방향으로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은 요런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자르면은요 바닥에 잘려 있고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곡선이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직선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확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기둥과 원뿔에서 볼 수 있는 단면들은 거의 다 설명이 된 겁니다.